네, 이슈큐브 진행하겠습니다. 이달 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서 어제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됐죠. 소폭 인사였고 정권 관련 주요 사건 수사팀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한편 이날 단행된 인사에서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현 보직 위임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내서 수사 권한을 부여했는데 검찰 인사의 의미에 대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상대로였다라는 분석 기사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인사가 주는 메시지라는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누가 남고, 누가 가고, 누가 오고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들여다볼 텐데 일단 이번 인사의 의미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법무부가 대검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검에서 주로 얘기했던 게 크게는 그거예요. 현 정부와 연관돼 있는 수사, 예컨대 월성 원전 문제라든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현 정부의 권력기관과 연관돼 있는 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유임을 시켰습니다. 그게 검찰에서 대검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그다음에 월성 원전 관련된 부분에 수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유임했다는 말은 그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저건 대검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을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대검의 요청 사항을 많은 부분 저는 수용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추미애 전 장관 시절과 다르게 박범계 장관 시점에 들어와서는 대검과의 어떤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번에 이제 중간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빈 자리를 채우는 정도의 수준의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소폭 인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대검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많은 부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저는 의견 조율과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여져서 법무부가 대검과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유화책의 일환이지 않았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소폭 개각에 그쳤는데 그래서 본격적인 개각은 박범계 장관이 구상하는 그 대규모 인사는 윤 총장이 사퇴한 이후 5개월 뒤쯤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있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퇴임한 이후에 7월쯤에 대규모의 어떤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새로운 검찰총장이 이제 임명이 되면 그와 덜불어서 이제 관련된 고위 간부들의 이동이 있을 것은 자명한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검찰과 대검의 여러 가지 갈등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좀 조율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권의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수사의 계속성이나 어떤 조직의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했지만 하지만 이번에도 이견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윤 총장과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7월 이후의 인사 과정에서도 완만하기보다는 또다시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총장이 누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권에서 현 정권을 상대로 한 어떤 수사에 대해서 수사팀을 전면 교체하는 방식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놓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인사 이동이 있다라고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어떤 봉합이나 조율은 잠복기 정도의 상태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눈에 띄는 이 부분이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아까 잠깐 그래픽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겸임 발령이 됐습니다. 그 수사권이 부여됐다는 부분인데 이 인사 배경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어제 설명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 영상을 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은정 검사가 대검 감찰연구관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흔치 않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을 했어요. 이 이유가 뭐죠? 이문정 검사는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명숙 전 총리 위정교사 사건 감찰을 하는데 그 사건 기소를 위해서 인사발령이 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네, 저런 답변이 나왔고요. 이거 이례적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손정혜 변호사님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를 보니까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한 겸임 발령입니다.
수사권을 부여했다는 게 이례적인 거예요? 이례적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대검 연구관이라는 건 보통 검찰의 요직이고요.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는 부서가 아니라 정책 연구라든가 이제 검찰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행정 업무를 주된 담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수사권까지 부여되는 것은 보통 검사님들이 원하지 않는 것인데 네. 예외적으로 이문정 검사가 했던 대검 연구관으로서 역할 중에는 감찰 업무가 중요 직책으로 부여가 됐던 겁니다. 예. 근데 감찰이라는 건 하다 보면 위법하다, 비리가 크다,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하고 감찰권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감찰을 하다가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이런 직책을 직무대리로 발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검찰청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선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김동호 의원도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딱 집어서 얘기를 했네요.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 감찰을 하는데 그 사건 기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겸임 발령을 한 것이 아니냐. 뭐 이제 박범계 장관은 앞서서 본인이 수사권 희망했기 때문에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런 맥락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감찰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문정 검사가 감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감찰된 내용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에 검찰 수사팀이 그 증인들에게 위증을 강요하고 강압했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언론에 나와서 그때 증인으로 했던 사람의 발언 내용이라든지 또 이미 돌아가신 분의 발언 내용도 다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수사 안 해야 됩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국민의힘은 그러면 이문정 왜 이게 또 문제가 되냐면 이 위증 강요 강압 의혹 사건이요.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개월밖에. 그럼 예, 그냥 예. 넘어가고 검찰 수사팀이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냥 덮고 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물론 이문정 검사에게 감찰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수사권을 줬다는 게 뭐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사권을 갖고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기소를 했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죠, 당연히. 왜 안 합니까? 검찰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검찰 수사팀이 이런 부정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걸 봐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겸직 발령은 아까 손정희 변호사 얘기했듯이 검찰청법 제15조 2항에 보면 겸직으로 발령낼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른 것이고 예외적으로 뭐 평소에 다른 사람이 대검 연구관이나 이런 분들이 수사권을 갖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지만 예외적으로 감찰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기소를 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해야죠. 검사로서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요. 이거 그냥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한 사람에서 공격적인 상황으로 볼 게 아니라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지 아닌지 강압이나 아니면 어떤 위증 강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 한다는 말은 또 바뀌어 얘기하면 이 수사를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듯한 뉘앙스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이문정 검사는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번 인사로 수사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것 같다, 든든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등산화 한 켤레란 말은 뭔가 등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검찰 수사팀이 강압을 하거나 아니면 위증을 강요했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검찰 스스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헤치는데 좀 미온적인 입장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정 검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수사해보게 하는 겁니다. 물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를 한다고 해서 결론이 뭐 범죄가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있고 증언을 한 사람들이 증언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문정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감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기소도 하고 수사를 좀 더 해서 진실이 뭔지를 밝혀내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선 변호사님. 근데 이번 인사가 법무부가 사실상 개별 사건에 개입한 거다 이런 지적이 있나 보네요. 이런 지적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법무부가 수사를 지휘한다라기보다는 그건 이문정 검사가 지휘를 하는 건데 그럼 상부에 다른 외압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과 추측에 이제 기초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문정 검사
인사가 검찰 조직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된 것은 검찰 조직에 저렇게 오래 있으면서 검찰 내부를 오랫동안 저렇게 비판하고 특히 내부의 검사들을 다수 고발한 전례에 있는 검사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수사의 대상이 검사입니다. 예. 검사이고 검사가 어떤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라고 이제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실체에 가장 접근할 수 있어서 최적임자로 수사권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부여했다라는 해석이 훨씬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하던가 아니면 네. 다른 팀을 꾸려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다음 달이면 공소시효가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할 만큼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요. 팀을 꾸리기에도 지금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고 현재 이문정 검사가 이걸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유죄로 기소할지도 사실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만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감찰을 진행했던 사람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검사라는 점에서는 또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이게 모해 이증이다 아니다 아니면 다 일정 부분의 인권 침해만 있었다 결론이 확실하게 내려져야 될 때가 아닐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공소시효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드러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도 수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감찰을 했을 때는 관계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제약이 있는 거죠. 예.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관계자들, 목격자들 그 당시에 이제 구치소라든가 교도소에서 이것을 받거나 알고 있다라는 다수의 참고인들이 있었는데 예. 감찰 과정에서 참고인들 진술을 강제로 소환해서 듣기는 굉장히 더 제약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조금 더 강도 높은 조사를 위해서는 강제 수사권을 하고 피고인 소환 정도는 해야 되고요. 참고인 조사라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염두하고 공소시효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등산 하나가 있어서 든든하다라는 것은 혹여 무혐의일 수도 있고요. 진실이 실제로 유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지만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네. 네. 최근에 신현수 민정수석 관련돼서 아무튼 굉장히 보도도 많았고 그리고 중간 간부급 이 인사가 하나의 어떤 그 갈등의 산이 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이거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군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만 뭐 조만간 또 법무부와의 검찰 갈등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중대범죄수사청 또 다른 말은 수사청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각 법안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중대범죄수사 6대 중대범죄수사는 검찰이 계속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6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검찰이 계속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것마저도 빼서 결국은 이 수사만 전담을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검찰은 그야말로 기소하고 공소 유지만 하도록 만든다. 이게 이제 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요. 현재 이제 TF팀에서는 민주당 내 TF팀에서는 다음 달 초에 법안을 발의하고 6월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지금 원래 계획입니다. 다만 이게 그렇게 될 거냐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신은수석도 뭐 개인적으로 제가 잘 뭐 모르겠습니다만 알려지기로는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민주당 내에서도 물론 TF팀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체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게 맞다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이렇게 완전히 분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에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나서 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지금 말씀드린 중대범죄수사청이 확실히 6월까지 될 거냐 그건 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나누어지고 법무부 장관도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조금 미온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이 이걸 이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 추진된 것이 6월 말에 완전히 법안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조금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을 거다. 예, 예. 그리고 뭐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완전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해서 진행하시는 이제 의원들도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게 확답을 하지는 않는 분위기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큐브에서는 이 주제 다뤄봤고요. 손정현 변호사 이어지는 사건 큐브 함께 하실 거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